물론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8월입니다.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8월은 평균적으로 이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이죠. 그래서 8월을 보통 여름의 마지막 달로 여기곤 합니다. 주식시장은 의도치 않게 여름이 시작하면서부터 주춤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슬슬 바닥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의 정점에서 시장도 같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물가, 긴축, 불황에 대한 공포 여전히 지속되고는 있지만 이젠 그러려니 하게 된 느낌입니다.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를 타고 증시 바닥론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데요. 반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올 2분기에만 22.4% 추락하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을 주도했던 나스닥이 이달 들어서는 7% 이상 상승했다라는 걸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계 투자회사 스티벨의 베니 베니스턴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거란 공포는 과도했다면서 3분기 증시가 추가 반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역시 낙관론을 내놨는데요. 지금 이 약세장은 맞지만 약세장이 꽤 빨리 끝날 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눈길이 갔던 이유는 이 낙관론을 증시 비관론자로 유명한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내놨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나 UBS는 신중론을 펴면서 아직 불확실성이 높아서 이 시장이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증시 이야기고요. 미국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특히 우리 경제 구조가 경기 민감 수출주 위주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경기 침체의 신호가 강해지고 있는 건 곧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이익 악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기업들의 올해 이익 추정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음 달 국내 제조업 업황이 좋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디스플레이 등 전 업종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걸로 나왔는데요. 산업연구원이 어제 발표했던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면 7월 제조업 업황 PSI 전망은 전월 대비 3포인트 떨어진 74에 그쳐서 100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PSI 지표는 100을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반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0에 가까워질수록 악화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이는 현재 상황. 이번 주에도 대형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FOMC 7월 회의가 열리고 또 같은 날 미국 GDP가 발표됩니다. S&P 500 상장 기업 중에서 180여 개 가량도 역시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가 이 여름 중 가장 중요한 한 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때 과연 지금 우리 시장은 이번 주를 그리고 또 8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 여름의 증시 좀 더 자세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달궈지고 있는 이 날씨처럼 증시도 같이 달아오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여름 과연 증시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정말 상반기 최악의 상반기였다라는 평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뭐 7월에도 역시나 혼조세가 좀 계속해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려는 기미들이 좀 포착이 됐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7월 이 국내외 증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뭐 국내외 증시가 일단 상반기 상당히 나빴었죠.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몇십 년 만에 이제 가장 하락폭이 컸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여전 상반기 내내 힘을 못 쓰는 그런 증시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상반기에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그 높은 이제 CPI 상승률에 따른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에 따라서 향후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뭐 시장 내에 팽배하게 이제 퍼져 있었다라는 거. 이런 상황이고요. 7월 들어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계속 이런 경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일단 상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르면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도 일단 시장에서 계속 뭐 상반기 내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달 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6월달 지수가 이제 피크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다시 이제 시장에서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월달 이후에 WTI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지금 사양 그런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는 게 일단 피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더 높였던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7월달의 주가 흐름은 일단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곤 있다라고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바닥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다우 같은 경우도 뭐 3600에서 뭐 3200 뭐 요 선에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1,000에서 12,000 사이로 움직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뭐 상향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지수도 비슷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270에서 2420선에서 지금 뭐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 뭐 지난주서부터는 지금 240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면 약간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키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7월달 이제 후반서부터 조금 이제 시장 자체가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된 주가 움직임이 조금 더 두드러졌다라는 게 특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뭐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아니면 정부의 그 방안 대책 같은 게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칩 액트라는 법안을 통해서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산업장관이 뭐 세액 공제나 용적률 상승, 그다음에 뭐 교육부 장관이 뭐 반도체 인재 확보 등 여러 가지 반도체 육성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게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일단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최근 또 이제 그 각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들도 뭐 조금씩 개선되는 측면이 시장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안정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대형주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면서 증시를 그래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뭐 단연 넷플릭스도 예상보다는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해줬고 또 테슬라 역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좀 바닥론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추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 글로벌 증시 과연 이제 3분기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상승으로 반전하기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보다는 아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좀 높은 실적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 기술주가 이제 시장 예측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 실적 자체를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대비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 내내 뭐 지금 기업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예측,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예측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이제 예측치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예측치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여야만 일단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뭐 예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술주 중에서 대형 IT 관련된 그 종목들이 실적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뭐 오늘 저녁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메타, 그다음에 모레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에서 지금 실적이 발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 내에서는 뭐 약간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지난주에 애플이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 좀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스냅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주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번 주에도 각 대형 이제 IT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임이 좀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실적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실적 발표보다는 향후에 하반기 가이던스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반기 가이던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부진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가이던스가 더 좋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 주가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점에 맞춰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내에는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바뀐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뭐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CPI 상승률도 정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도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 발표가 되는 소비 관련된 지표, 특히 이제 월말 월초에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소비 관련 지표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챙겨봐야 될 게 많은데 우선은 이번 주 이 미국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단은 먼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자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가이던스에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이슈 단연 7월 FOMC겠죠. 증권가에서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는 게 지난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기록한 게 아니겠느냐라고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또 높게 나온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CPI 발표에도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연준 자체는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런 것들 말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변수가 될 만한 다른 요인들은 없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FOMC 회의가 이제 27일 날 이제 있고 이제 그 새벽에 발표가 되면 28일 날 이제 국내에 알려지겠죠. 아마 일단 FOMC 회의 내용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이제 시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블랙아웃 강대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블랙아웃 이전에
그다음에 이제 그 6월달 CPI 상승률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0.75%가 우세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뭐 지배적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 뭐 지표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0.75%포인트인 그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도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일단 인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만약 올렸다, FOMC가 올렸다 그러면 시장에 뭐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이제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보다는 파월 의장이 이 올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향후 움직임, 그다음에 향후의 연준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시장에선 좀 더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단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시장에 뭐 부정적이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불확실성의 제거 차원에서 제거로 이제 인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는 일단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중립적인, 시장에서는 중립적인 가치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발표되는 애플이나 아마존의 실적이 아마 시장에는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시장 자체, 특히 FOMC나 연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CPI 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좀 더 관심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높은 CPI 상승률이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해도 과연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연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뭐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 뭐 당장 떨어진다기보다는 아마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 뭐 8.6%, 8.9%에서 8.5%, 8.1%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CPI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 인상의 뭐 속도나 그런 거는 뭐 좀 완화하거나 할 생각은 아마 특별히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CPI나 소비 관련된 지표에 좀 더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향후의 주가 흐름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거의 0.75%포인트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늘 항상 이 금리를 확정을 짓고 난 이후에 이어졌던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반기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보였었는데 7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8월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물량을 담아줄 수 있을지 이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과연 외국인들의 이 물량 담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7월 달에는 지금 외국인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하나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반기에 국내 주식을 20조 정도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원체 매도량이 많아서 그 중에 일부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뭐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최근 이제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7월 한 달 동안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4,9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하이닉스는 한 3,100억, 그다음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게 한 1,300억 정도, 현대차도 한 1,0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매수하는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이 한 5,000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측면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 이제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금리 안정에 따라서 기술 성장주에 대한 관심사가 다시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국내에도 일부 자금이 돌아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아마 매수세가 좀 더 집중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선 좀 더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도 아마 방향성을 잡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단순히 미국 내에뿐만 아니라 해외에 특히 대표적인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지만 여태까지 던졌던 물량 대비해서는 아직 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확언하기에는 힘든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소비 지표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표들 같이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기관 관망세도 또 시장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적 시즌은 본격화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연달아서 호실적을 발표해 주고는 있지만 이게 주가 상승으로 바로 지금 직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어쨌거나 호실적이 나왔으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좀 이 투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게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 향후의 미래 성장이나 그다음에 그 미래 수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보다는 신기술 개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에 뭐 투자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향후 성장성이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게 국내 증시의 특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또 이제 어떤 기업은 이제 상승을 하고 어떤 기업은 지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하반기 이후에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만 하반기 실적이 약간 상반기에 비해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하실 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기업을 뭐 고르시는 것도 상당히 뭐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실적에다 향후에 하반기 이후에 성장세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매수를 골라서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2분기 실적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실적이 3분기, 4분기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스센스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에 좀 하락폭 확대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곤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둔화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스냅 같은 경우는 거의 40% 급락이 나왔고요. 시게이트도 8%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주들과 반도체 관련 업종들에서 하락세가 보여졌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끌어올렸던 것들을 금요일 날은 식히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그렇게 빠진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이 되면서 그리고 오늘 사실은 장 초반에 좀 변동성 크다가 결국에는 지금 오후장 장 마감 전에는 상승세로 마감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좀 빠진 것에 비하면은 뭐 큰 영향 받지 않고 오히려 선방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뭐 시장 자체 흐름 자체는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 수급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 28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 결정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상 이번 주가 정말 그 변곡점의 마지막 7월 달에 그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떻게든 변동성이 결정이 될 것인데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사실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상승 추세로 이제 확실하게 전환이 된다면 코스피가 이제 2,400선을 완전히 돌파 안착하면서 좀 위로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빠진다면 다시 코스피 2,400선을 이탈을 하면서 조정을 더 받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이번 주 그 FOMC 회의 이후 그리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금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충격을 받을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FOMC 회의까지 뭐 예상했던 바대로 75bp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면 증시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조금은 보수적인 자세로 시장에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30세 억만장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끄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코인 거래소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키워드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2분기 호실적 소식과 함께 또 현대차 BSA 덕분에 이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수혜가 더해지고 있는 방산 관련주들 역시나 시장에 주목받고 있고요. WHO가 결국에는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역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계속해서 더워지면서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력 수급 우려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SL,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비덴트, 한국항공우주, 성우하이텍입니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 소식, 또 폴란드 방산 수출의 이 관련주가 연일 강세였는데요. 이 폴란드 무기 수출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팩 관련 이슈 선정해 주셨습니다. 각각 특징주로는 비덴트, 한국항공우주, 성우하이텍이 뽑혔습니다. 우선 비덴트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덴트는 오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비덴트는 일단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헤드라인 뉴스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만약에 뭐 오보라던가 사실 무근이라는 뉴스가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또 급락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헤드라인 뉴스 때문에 매수를 해서 따라간다 이 부분은 좀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뭐 차익 실험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이거 뉴스를 통해서 이제 신규 진입을 해도 될까? 그러면서 뭐 이제는 반등하고 좀 세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이 상승은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가 오른 게 아니고 물론 가상화폐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헤드라인 뉴스 하나로 FTX 빗썸 인수라는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비덴트 같은 종목은 그 2만 원대, 그러니까 15,000원에서 2만 원대 사이에 매물대가 두텁고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가격 눌릴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즘 같은 시장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뉴스가 나오고 급등이 나와요. 근데 장 초반에 따라 들어갔는데 장 후반 가니까 윗골이 달리면서 손실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덴트 같은 경우는 좀 하락가 도달하고 계속 그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오보라던가 이런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실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이번 주에 또 FOMC 비중분이 발표도 있고 또 그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코인이나 뭐 주식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이슈 있는 종목들 다루시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덴트 지금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단일 이슈 하나로만 지금 급등세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덴트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폴란드 수출 기대감에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업종이죠. 방산주, 한국항공우주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는 고 스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종목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한국항공우주는 좀 중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대응하기 정말 힘든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방산 쪽이랑 우주항공 쪽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누리호 발사도 했고 이제 8월 달에 달 탐사선 발사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방산 관련주들이 뭐 무기 수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좋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쪽 항공우주 쪽이 저는 UAM이랑도 엮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UAM이라는 게 도심 항공이잖아요. 그러면 그 도심 항공이라면 어쨌든 소형 뭐 항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쨌든 날아다니는 것들은 어쨌든 비행기를 만들거나 전투기를 만드는 쪽에서 당연히 기술을 가져오고 부품을 가져와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방위산업이라던가 그쪽 섹터 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멀리 봤을 때 이거 우주항공 쪽도 당연히 모멘텀이 있겠고 전투기 그리고 얼마 전에 KF-21이라는 전투기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시연한 게 어쨌든 항공우주 카이에서 만든 전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방산 또 우주항공 쪽 대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껏 조정을 크게 많이 받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능성 달 탐사선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 그다음에 또 방위산업 여기다가 또 UAM까지 엮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중장기로 보실 거면은 어쨌든 모아가셔서 나중에 시세가 크게 나왔을 때 수익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하셔서 모아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고 지금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이 방위 산업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UAM 같은 미래 산업 측면에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 의견 받았고요.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배터리팩 이슈가 선정이 됐는데요. 성우하이텍이 제작 업체로 선정되면서 강세입니다. 자, 성우하이텍은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성우하이텍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7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폐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세 가지 섹터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모학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단기간에 거의 60%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MPC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왜 지금 계속 이슈를 받고 있냐면 현대차에서 이제 OCI랑 함께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폐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첫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현대차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BSA라든가 기타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뭔가 사업 그런 쪽으로 지금 현대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대비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평가고 더 싸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단순 뭐 호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배터리 시스템으로 선정됐다는 부분이 엄청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근데 저는 이 뉴스 때문에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성우하이텍이랑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키워드로 드렸던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이유는 현대차랑 지하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봤을 때 이런 저평가받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에서 앞으로 하려는 사업 자체가 친환경 사업이에요. 친환경 사업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현대차에서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배터리 시스템 그렇다면 그러면 2차전지 배터리를 가져와서 차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또 ESS 장치를 결합시켜서 조금 더 배터리를 더 재활용을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 산업 예전에 그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이미 나오셔가지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대차는 지금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친환경차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산업에 지금 4차 산업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와 엮이는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성우하이텍도 그 중에 하나로 이번에 편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과거에도 2011년부터 2016년 박스 장세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형주 중에 현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장세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차, 자동차, 이런 전기차 배터리 쪽은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은 저는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자동차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좀 저평가받고 있죠. 자, 성우하이텍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이제 2분가량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9% 상승한 2,40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조업, 운수장비 대형주들 중심으로 팔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의 이 물량 외국인과 기관이 고르게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1,053억 원가량 담고 있고 기관 8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현재 1,949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가 잡히고 있는데요.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경쟁사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 출하에 성공한 삼성전자, 현재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7일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물량 폭탄 우려에 장 초반 3% 가까이 하락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오후 들어서 반등에 나섰는데요. 현재 2%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만 9,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06% 상승한 79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사자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서 지수 반등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외국인 현재 69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반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되면서 2%대 강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또 특징주들 같이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코스피는 그래도 2,400선을 지켜냈고 코스닥도 장 초반에 낙폭 확대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선방을 하면서 장 마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FOMC가 내일 모레 이제 26일, 27일 날에 일정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뭐 전 세계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좀 더 나올 건지는 뭐 막상 그 연설을 했을 때에서 뭐 결과를 보고 뭐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겠죠. 뭐 예상대로 됐다 그러면은 뭐 그냥 대충 움직일 거고 예상보다 뭔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면 위로 급등 아니면 밑으로 급락하겠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이제 지켜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8일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28일 목요일 날 장중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게 되면 미국 시장도 열리고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급등했는지 급락했는지 아니면 아무 영향이 없었는지 그걸 보고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될 거냐 아니면 조정 장으로 다시 들어갈 거냐 아니면 폭등 장세로 다시 바뀔 거냐 뭐 그거는 그때 봐서 말씀드리면 되고 최근에 어쨌든 시장들이 계속 잘 버티면서 올라왔고요.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움직인 종목들의 느낌들은 약간 그 숨어있던 두더지들이 나오듯이 종목들이 두더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강하게 움직이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숨어있다가 그래서 두더지 급등 그래서 두더지처럼 숨어있다가 이제 갑자기 움직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식의 지금 차별화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급등한 애들도 있지만 급락한 애들도 있죠. 오늘 보면 OCI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셀리버리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 급락을 맞았습니다. 얘는 8% 빠졌고요. OCI는 얘도 8%, 셀리버리도 8%, 그리고 신풍제약 이런 애들도 오늘 8.8%, 그리고 얘보다 좀 더 많이 빠진 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10% 이상 하나 빠졌던 게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어쨌든 오늘 빠지는 애들 네이처셀 얘는 16% 정도 빠졌고 그래서 뭐 다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애들 중에서 이렇게 빠지는 애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급등이 나온 애들도 있는데 엔터주 쪽에서도 급등이 나온 애들도 있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들도 그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공장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18억, 우리나라 돈은 약 2조 4천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대차에다 제공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알려지면서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좀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했고 당산주들이 강했습니다. 뭐 그래서 강한 업종들, 강한 애들은 저렇게 강한데 여전히 안 움직이고 바닥권역인데 꼼짝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료주 같은 경우들은 뭐 이번 타이밍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움직일 생각이 없는, 언젠가는 갈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세력들이 지금까지 안 땡기는 거 보면 뭐 한 달 뒤나 두 달 뒤나 뭐 석 달 뒤나 뭐 갈 때 되면 가겠죠. 근데 아마 시장이 빠지게 되면 못 갔던 애들도 한 20% 30% 빠집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FOMC 앞두고서는 종목들을 막 갖고 가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수익 났던 것들은 한번 팔아줘야 되고 손실이 크지 않았던 것들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왜냐면 FOMC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뭐 전량다 매도보다는 왜냐면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20, 30% 정도의 현금화를 해놓고 나머지들은 장이 또 빠지면 한 50%까지 늘려놓고 장이 급등을 하면 다시 사면 되죠. 현금화했던 것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화 전략을 갖고 나서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FOMC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다. 그래서 지금 뭐 급등도 안 나오고요. 지금 급락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지루한 흐름이었다. 근데 종목은 두더지 급등 장세, 두더지 숨어있다가 종목들이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현대로템인데요. 강산주죠. 폴란드 이슈 때문에 현대로템. 자, 전일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잘 강하게 버텨줘요. 이게 수급의 힘인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니까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일단 폴란드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 경공격기 48대와 K2 흑표전차 180대 그다음에 K9 자주포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외에서도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국산 그 무기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이미 걔네들도 조금씩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계속 무기 수출권들에 대한 이슈들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좋긴 좋은데 좀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으면 한번 잘 보세요. 만약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뭐 이런 거 다시 2만 원대로 내려가면 사볼만 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비덴트. 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나머지들은 상한가를 못 가서 얘만 상한가를 갔는데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빗썸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그런 이제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움직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인수 추진이 미끄러지거나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바로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쫓아가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사람들, 물려있는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비트코인이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얘네들도 반등 줬다 또 빠질 수 있는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인수 이슈 때문에 맨날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손해보험인데 그냥 이슈는 없고요. 하나손해보험 이거를 분석을 해드리자면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절반 정도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정받으면 다시 살 수도 있고 더 올라가면 절반의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보험주들은 금리 이제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금리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슈가 돼서 어느 정도는 상승은 예상은 되지만 FOMC 앞두고 지수가 빠지거나 종목이 빠지면 얘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7.9%의 수익이지만 어쨌든 절반이라도 좀 챙기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는 75.2. 내일도 마찬가지 뭐 별로 지수의 흐름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매수 포인트 점수만 조금 깎았는데 그래도 방산주들은 흐름들이 강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85.9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 조금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이슈들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